크랏, 글 아그네스 슈덱. 스웨덴과 전쟁을 하라고 오랫동안 자기 나라인 폴란드를 떠났던 군인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군인은 고향으로 가는 배를 타느라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인이 탄 배는 어느덧 항구에 다다랐고 가진 것이라고 주머니에 달랑 동전 2개와 배낭을 든 빵 하나뿐이었습니다. 군인은 자기 집이 비슐라 강 근처니까 강을 따라 걸어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마차를 탈 돈이 없었으니까요. 군인은 얼마 전 걸어 내려가다가 교회 묘지 배 앞 벤치에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인이 지나가자 두 노인도 군인을 쳐다봤습니다. 그전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군인 양반, 신의 가오가 있기를 바라네. 어르신께도요. 군인은 모자를 올리며 대서 자네 군대 생활은 어디서 했는가?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이 물었어. 군대 갈 일은 급했지만 예의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노인 앞에 공손히 멈춰섰습니다. 예,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며 스웨덴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이야. 어떤 사람은 정말 행운이 날 따르기도 하지. 자, 내 이름은 프라시고 이 사람이 내 동생 크라시라네. 처음 말을 건 노인이 말했습니다. 맞아. 난 크라시고 이 사람은 프라시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제대로 맞힌 적이 없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한 푼이 없다는 것이라네. 저에게 딱 동전 2개가 남아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가지세요. 군인은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두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두 노인은 기뻐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군인 양반, 자네를 잊지 않음세.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인심이 남아있다니 참 기쁜 일이야. 군인은 두 노인에게 격려를 하고 휘파람을 불며 경쾌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집까지는 너무 멀었고 오랜 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군인은 피곤하고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게다가 전장터에서 오랫동안 신었던 낡은 군화는 구멍이 숭숭 나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빵이나 좀 먹어볼까? 군인이 배낭에서 빵을 꺼내 한 조각 자르는데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만났군 군인 양반. 군인이 소리나는 쪽에서 고개를 들자 프라카크라시 작은 통나무들을 밧줄로 꽁꽁 물고 만든 뗏목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손을 흔들며 가까이 가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만 뗏목은 누가 노르셨지도 않는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얼른 뗏목 옆으로 뛰어가 그 소리를 물었습니다. 이런 뗏목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자네가 주고 간 돈으로 나무를 조금씩 샀다니. 프라시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나저나 배가 고픈데 자네 먹을 것 좀 있나? 크라시 물었습니다. 빵이 조금 있어요. 그걸 나눠드릴게요. 그럼 뗏목에 오르라고. 우리가 자네가 가는 길을 가고 있어. 프라시 말했습니다. 맞아. 자네가 가는 곳으로 말이야. 크라또 맞상거렸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뗏목에 올라탔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두 노인과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마실 건 없었지만 두 노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길동무였습니다. 여보게, 만일 자네가 세상에 있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말해보게. 그거 한참 생각해야겠는데요. 군인 담뱃대에서 죄를 털어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게 제일 필요한 건 별로 없는데요. 분명히 필요한 게 있을 걸세. 보물과 커다란 집은 어때? 프라시 말했습니다. 옳지 맞아. 보물과 커다란 집. 크라또 따라 말했습니다. 군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저는 멋진 귀족이 되는 법도 잘 모르거든요. 말씀은 고맙지만 담뱃대에 좋은 담배가 채워지고 지갑엔 동전 몇 개만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보게도 생각해보라고. 세상에 뭐든지 있는 건 뭐든지 말이야. 하고 프라시 말했습니다. 얼른 생각해봐. 뭐든지 말이야. 크라또 따라 말했습니다. 군인은 발로 배낭을 건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배낭보다 더 많은 건 원치 않으니까 이 배낭을 뭐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떨까요? 괜찮군. 프라시 말이죠. 괜찮군. 그 소원은 이루어질 걸세. 크라또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파이가 떨어진다거나 바다에서 포도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군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인의 머리 위로 커다랗고 두루 파이가 나타나는데 뗏목이로 떨어졌습니다. 윤기가 잘잘 흐르는 갈색방에 부드러운 소세지와 채소가 가득 얹어있는 파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강물에는 포도주 3병이 마치 뚜껑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듯이 뗏목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세 사람은 파이를 맛있게 먹고 나서 포도주를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군인은 파이와 포도주가 나타난 것에 깜짝 놀랐지만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우선 먹고 나중에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이와 포도주를 다 먹었을 때 뗏목은 집 근처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내릴 시간이야. 프라시 말했습니다. 그래, 갈 시간이야. 크라또 말했습니다. 군인은 배낭을 메고 있던 풀이 덮인 깡통이로 꽁꽁충 뛰어내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지 군인이 두 노인에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주위에는 뗏목도 두 노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넓은 비실라 강머리로 잠수하는 외가리와 꼼짝 않고 통나무에 앉아있는 무청새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 아무래도 걸으면서 졸았던 모양이야. 군인은 눈을 비며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은 배낭에 어깨를 두르매고 담뱃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물론 담뱃대 안에 담배는 없었죠. 하지만 군인이 아무 생각 없이 담뱃대를 한 모금 빨자 담뱃대에서 연기와 함께 향긋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프라카 클라시 한 일이야. 군인 놀라치 소리치면서 마치 두 노인이 숲을 속에 숨어있기라도 한 것을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베풀어주신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조용한 시골길에 들리는 소리는 없었지만 담뱃대에서 나온 연기가 저절로 한 글자씩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너의 선행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군인은 다시 걸으면서 이상한 두 노인이 과연 누굴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군인은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물이나 한 잔 얻어마실까 하고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군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지갑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군인 지갑 열어보니 지갑 속에 금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고추냉이 소스가 들어진 소고기 요리와 치즈 팬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군인이 여관 주인에게 음식값을 내리고 금화 하나를 꺼내자 지갑 속에는 또 금세 또 다른 금화가 생겼어요.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군인은 잘 몰랐지만 군인 옆에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군인의 금화를 보고서 지갑을 훔치려고 마음 먹고는 여관 밖에 으쓱하고 됐으면서 군인의 돈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여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도둑이 튀어나와 군인에게 돈을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내 돈을 달라고? 그래! 지갑에 있는 금화 말이야! 내가 봤어! 나에게 금화를 줄 테냐? 목숨을 내놓을 테냐? 군인은 얼른 세 번째 손을 떨리고 혹시나 이루어질지 모르니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지갑 내 배낭에 넣었는데 가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군인은 이렇게 말하며 배낭끈을 풀어놨어. 그때 도둑이 지갑을 꺼내리고 몸을 구리는 순간 군인이 손짓을 배낭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도둑은 눈깜짝사이에 머리부터 거꾸로 배낭 안에 쏙 빨려 들어가고 갇히고 말았습니다. 군인은 그 배낭을 메고 여관 앞에 있는 우물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배낭을 열어 도둑을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우물 아래쪽으로 풍덩하고 소리나 군인은 두레박과 줄을 풀어내렸습니다. 두라박에 앉아있어. 운이 좋으면 누가 꺼내줄 거야. 군인이 이렇게 말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방귀키는 따뜻했고 하늘의 별들은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왕의 궁전 가까이로 나 있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군인이 어렸을 때 궁전 창문에서 반짝이는 수백 개의 촛불을 바라보며 궁전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벽에 이르기로 다르는 무밭에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였어요. 다자란 무밭에 둥그런 금색 천막이 세워져 있고 왕이 호위병들을 순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궁전 창문에서는 한 줄기 빛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왕이 호위병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궁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나요? 그렇소. 꽤 오래된 일이고 국왕폐하께서도 궁전에는 안 사신다고 한 호위병이 대답했습니다. 왜 국왕폐하께서 궁전에서 나오게 되었나요? 지금은 온 나라에 사람이 다 있는 일이지만 궁전에 유령이 나타나 밤낮으로 국왕폐하를 괴롭혔다고. 하지만 아무도 유령을 내쫓아내지 못해서 결국 국왕폐하께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셨지. 그렇다면 제가 국왕폐하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이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자 왕이 잠옷 차림으로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그 은혜는 내 평생 잊지 않을 걸세.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군인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국왕폐하, 제가 집으로 가기 전에 오늘 밤 저 궁전에 들어가 유령을 물리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머리를 만지며 말해서 젊은이, 지금 자네가 뭘 모르고 하는 말이야. 나와 내 신하들도 내찍지 못했는데 자네 혼자 가겠다고? 그렇게 할 수 없지. 허락할 수 없네. 군인은 용감하게 말했어. 혹시 국왕폐하께서는 밖에서 천막을 치고 주무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천만에 이런 무례한 사람 같은 이라고 얼마나 불편한지 보이지도 않나. 왕이 쑤시는 등을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왕폐하께서는 오늘 밤 궁전에서 잘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왕은 더 이상 군인의 그 뜻을 거둘 수 없어 천막 안으로 들어가 커다란 열쇠를 가지고 나오게만 말했습니다. 이거 밖에 궁전의 문 열쇠야. 정 그렇다면 가보게. 자네가 성공만 한다면 이 나라 절반을 상으로 주겠네. 군인은 왕에게 인사를 하고 열쇠를 받아 불 꺼진 깜깜한 궁전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군인은 열쇠로 문을 열고 밤을 지샐 만한 큰 방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배낭을 놓고 겉옷을 벗어 머리 밑에 베고 누운 뒤 잠을 청했어. 그런데 얼마 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군인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가란 말이야. 여긴 내 궁전이야. 모두 나가. 깨끗이 치우란 말이야. 생쥐 한 마리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긴 다 내 거야. 군인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달빛에 자그마한 무언가가 날뛰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뾰족한 코와 길쭉하게 뻗은 발가락을 가진 유령이었습니다. 유령은 무릎은 턱까지 뜨거르고 한 바퀴 휙 돌고 나서 구석에 있는 군인을 보면서 다 나가라고 했잖아. 지금 당장 나가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나가! 그런데 군인은 유령을 하나도 안 무서워했죠. 오히려 하품을 하면서 말했어. 내가 왜 나가야지? 왕이 나한테 여기서 자도 허락했는데? 유령은 벽난로를 위해 껑충 올라 내 손으로 군인을 오르보고 말했습니다. 여긴 내 거야. 안 나간다면 너를 파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군인은 더 이상 신신공치고 싶지 않다. 다시 자리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긴 코로 윙 날아가 앉으면 되지. 그래 이 뻔뻔스러운 놈. 그렇다면 너를 딱
빨래로 만들어지마. 화가 난 유령은 벽난을 위해서 발을 굴렀습니다. 군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을 기지개를 켜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쭉 뻗은 내 발가락을 모두 물면 돼. 재밌겠는걸? 뭐야? 그렇다면 너를. 하지만 유령을 할 만을 찾기도 전에 군인은 벌떡 일어나서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 배낭으로 들어갈 차례다. 내가 풀어줄 때까지 꼼짝도 할 수 없어. 유령은 후리릭 하고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벽난로에서 붕 떠서 배낭 속으로 곧장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군인은 바로 배낭끈을 조였습니다. 누구 나 좀 꺼내줘! 유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들은 채도 않고 배낭을 메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유령이 배낭 속에서 밝기 전에 세척해야 되겠지만 군인은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광은 용감한 군인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호위병들을 궁전으로 보내 호위병들은 창문으로 가봤더니 군인은 배낭에 앉아 한가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위병들은 쉽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창문을 두드리면 군인에게 소리쳐 괜찮소! 아주 좋아요! 유령을 보았소! 예 물론 보았죠! 군인이 담배 연기를 동그랗게 내뿜은 말했습니다. 지금 그 유령이 어디 있어? 호위병들은 거배줄로 주변을 들이밀어서 물었습니다. 제 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그만하시고 가서 대장장이 40명에게 쇠망치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포도주 한 통도 가지고 오시고요. 뭘 가져오라고요? 호위병들이 놀라갔습니다. 못 들었어요? 빨리 가서 제가 말한 대로 해요! 거베질리 호위병들 때문에 군인은 그러고 화가 났습니다. 호위병들도 어쩔 수 없이 얼른 가서 40명의 대장장이와 쇠망치 40개와 포도주 한 통을 싣고 왔습니다. 군인은 대장장이들의 차례로 배낭을 내리치라고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이유도 모른 채 망치질을 하다 목이 모르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열심히 배낭을 내려쳤습니다. 배낭 속에 유령은 무서워서 깨깨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 안 들려. 망치 아니 100개 아니 1000개 아니 100만 개로 망치질해도 유령은 안 다쳐. 유령에게 망치가 닿아도 닿지를 않아. 방금 뭐라고 했어? 군이 시끄럽게 듣는 유령에게 물었어. 절대로 날 때릴 수 없다고. 제발 그만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유령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실 망치를 치다 보니 유령은 다 막고 있던 것이죠. 이 나라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망치질을 그만하지. 왕도 궁전에서 편히 살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잠깐 동안 유령은 말이 없습니다. 군인은 대장들에게 아주 세게 몇 번 더 내리치게 했습니다. 그걸 그만해. 그걸로 충분해. 약속할게. 약속.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내보내준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게. 군인은 망치질을 멈추게 하는데 배낭을 열고 말했습니다. 나가! 그러자 길쭉하게 뻗은 까만 발가락을 배낭으로 뻗어나온 뒤 뾰족한 코 그리고 두려움을 가득 때 초록색 눈이 차례를 보았습니다. 내가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사라져! 군인이 엄하게 말했어. 그러자 유령은 걸음만 나살려라 뒤돌아보자 허겁지겁 도망을 쳤습니다. 군인은 천막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왕에게 갔습니다. 왕은 군인에게 유령을 풀리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군인이로다. 하지만 군인은 프라트카크라를 생각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거라. 내 자네를 장군으로 승신시켜주겠다. 그렇고 말고 자네가 한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 왕은 빵 한 접시를 군인에게 내주며 말했습니다. 빵 좀 들게. 하나는 주머니에 넣어가도 좋아. 내가 한 약속을 지켜야지 어느 땅을 갖고 싶은가. 말만 하면 자네 것이 될 거야. 군인은 욕심쟁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빵개만 가지고 왕에게 인사를 말했습니다. 인자하신 국왕폐하, 저는 원래 갖고 있던 작은 오두막집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비슐라 강 쪽으로 땅을 조금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어부가 되고 싶은 게로구나.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자네 같은 사람이 더 많으면 좋겠어. 지금 이 순간부터 비슐라 강 근처의 땅은 자네 것일세. 그리고 자네가 궁전에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 환영이야. 잊지 말게. 군인은 왕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나서 자신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군인은 날마다 비슐라 강둑에 앉아있었지만 왕이 생각한 처럼 낚시질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군인은 항상 가득히 채워진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면서 프라카카사를 태우고 달아진 뗏목이 혹시나 오지 않을까 강물을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지만 프라카크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프라카크로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은 그 후로 101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의 왕은 유령을 물리친 군인을 장군으로 승진시키고 영국의 정반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나라에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벼슬이나 땅을 주거나 훈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훈장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에서 군인 우승자 시인들에게 처음 주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02년에 처음 훈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궁화 대훈장을 비롯한 11가지 훈장이 있는데 무궁화 대훈장을 제외한 10가지 훈장은 다시 5등급씩 나눠 실제로 51 종류의 훈장이 있습니다. 이야기 끝.